가난이 전염이 된다는 말이나 혹은 가난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을 가장 싫어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이 가난 때문에 자신감도 사라지고 늘 기가 죽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 사이에 껴서 함께 어울려도 그 흔한 분식 하나 사 먹을 돈도 없었고 돈이 달달 딸려서 늘 거짓말을 했죠. 저는 분식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나름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렇게 거짓을 고하며 친구들과 지냈습니다. 점점 웃음도 사라지고 이를 악물며 살게 되었어요. 꼭 이 가난의 굴레에서 나는 벗어날 것이라며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날들을 힘겹게 겪었을 때 저는 유일한 한 줄기 희망으로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맨날 찡그리고 화내고 소리만 치던 까칠한 저를 희미하게나마 미소 짓게 만드는, 보기만 해도 따사로운 봄햇살 같은 여자가 있었는데, 같은 동네 바로 옆집에 살던 친구이자 돌이켜보니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첫사랑이라 이름 붙여줬던 그 사람이었지요. 하나 가득 전들을 붙여오더니만 제게 쓱 하고 내밀며 입에 넣어주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전이야. 신김치가 있어서 좀 부쳐봤는데 아주 맛이 기가 막히다. 여기 넉넉하게 부쳤으니까. 됐어. 나 이거 안 먹어. 필요 없어.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해. 김치 매운맛 쫙 짜서 만든 거니까 하나도 안 맵고 맛있을 거야. 요 끄트머리 봐봐. 아주 바삭하고 맛이 좋다니까. 암튼 부친 사람 성의도 있으니까 여기다 놓고 간다. 맛있게 잘 먹어주면 좋겠어. 라면서 푸짐하게 제 손에 이면서 환하게 웃었는데 그 커다란 입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친구를 보면 자꾸만 가슴이 콩닥거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뭔지 몰랐는데 조금 늦게서야 내가 친구를 보며 느끼는 이 감정이 바로 사랑이구나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 역시 저희 집과 형편은 비슷했지만 저와는 달랐어요. 매일 죽상으로 있는 저와는 다르게도 참 해맑고 항상 잘 웃어서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친구였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전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을 진심으로 여기게 되었고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능력도 뭣도 없었지만 그저 이 여자에게 모든 것을 걸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자꾸만 친구에게 손길이 가고 뭐든 제가 대신 해주려고 하다 보니 그 친구도 제 마음을 느끼게 되었네요.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가다가 대문을 열고 막 안으로 들어서는데 흐느끼는 기척에 저도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서럽게 눈시울을 붉히면서 쉴 새 없이 구슬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며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며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비참해. 나는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 게 너무 싫어.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거 하나 없는 우리 집이 너무 싫어. 얼른 나이가 먹어서 서울로 가버리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데 상당히 그 친구에게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고 의외였습니다. 가난 같은 거 신경도 쓰지 않고 밝고 밝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 역시 저처럼 가난이 죽기보다 싫었다는 것을 아니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제게 감정적으로 속내를 들킨 것에 후다닥 자리를 뜨며 눈물을 소매로 쓱 닦아내버리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이후 그 친구는 이제 지금 사는 총구석이 아닌 막연하게 서울 드림을 꿈꾸며 언젠가부터 눈에 의지가 생기며 늘 서울로 떠날 거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그렇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막연하게 계획도 없으면서 제 미래는 그 친구와 함께 서울을 가는 것으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마냥 순수하고 착한 친구가 아니라 삶이 버겁고 힘들어질수록 눈의 욕심도 성공하겠다는 의지도 남다르게 번져갔습니다. 허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제 마음이 변하는 법은 없었죠. 도리어 그 마음이 더 이해되고 안타까워서 감싸 안아주고 싶었어요. 처음에 저는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곁에서 맴돌며 챙겨주고 손발이 되어주는 식으로 제 마음을 표현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잘 챙겨주는 사이 좋은 친구로 남을 것 같아 사이에 영영 진전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진지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네요. 내가 너를 예전부터 마음에 담고 있었어. 너만 괜찮다면 우리 진지하게 만나다가 함께 서울로 가서 사는 건 어떨까? 너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나를 믿어줘. 나는 너만 있으면 성공할 자신이 있어. 나를 성공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줘. 이 고백을 할 때 온몸이 부들부들 다 떨렸지만 친구에게 제 진심을 제대로 표현하게 되었고, 그 친구는 오랫동안 제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더니 이내 제 마음을 받아들이며 그 뒤로 그 친구와 저는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남자 여자로서 만나게 된 날들이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 친구는 그늘지고 부정적인 저를 웃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제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둘 다 돈이 넉넉치 않아서 빵 하나 사 먹기도 힘들긴 했지만 저희의 무일푼 데이트도 낭만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길을 걷고 또 걸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고 손도 잡으며 그렇게 마음을 키워나갔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죠. 우리 딱 1년 정도만 더 있다가 서울로 함께 올라가서 새 인생을 살아보자.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놨으니까 부모님께 일단 허락부터 받고 서울에 올라가서 집 얻어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때 너한테 웨딩드레스도 입혀주고 혼인신고도 하고 사람답게 잘 살아보는 거야. 응, 좋아. 나 혼자라면 너무 무서웠는데 네가 함께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든든하고 안정적이고 우리 서울에 가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줄게. 저희는 그렇게 서울살이의 행복을 꾀하며 차근차근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그곳에서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살기 위해 살던 시골집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돈을 더 모아야 했죠. 그래서 저는 데이트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으면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까지 다 그려놓은 이 현재 상황이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가 제게 하는 진심 어른 표현들을 보며 느꼈어요. 이 친구도 저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저 돈만 잘 모아서 함께 서울로 가 결혼을 하고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 친구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이가 뜻밖으로 조금씩 갈라졌고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함께 돈을 모으고 있었고 하루라도 빨리 서울로 가고 싶은 마음에 저희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기로 했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그녀가 무슨 연유로 헛바람이 들었던지 자꾸만 돈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읍내에 나가는데 예쁜 빼딱구두와 원피스가 있더라고. 너무 예뻐서 그런데 혹시 돈 좀 있어? 나 그거 정말 사고 싶은데 자기가 좀 사주면 안 될까? 미래를 함께 하기로 한 여자친구이니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굶을지언정 점심값을 모아서 하나 사주고 2개 사주고 그녀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허나 날이 갈수록 그녀가 원하는 것은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고 제 벌이로는 뒷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었어요. 함께 손을 잡고 걷기만 해도 좋은 데이트 시간에 자꾸 돈을 쓰며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느껴졌고, 곰보빵, 크림빵만 맛있다고 했던 그녀가 새로 생긴 경양식 집에 비프 스테이크나 스프가 나오는 돈가스를 찾으며 저는 뱁새로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사내 자존심에 말하기 부끄러웠지만 저는 큰맘 먹고 입을 열었죠. 선화야, 이 돈 우리가 서울 가서 먹고 살 돈인데 왜 자꾸 이 돈을 꺼내서 다른 걸 하려고 해? 조금만 더 참기로 했잖아. 우리 서울 집값이 생각보다 비싸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그나마 괜찮은 곳으로 갈 수가 있어. 이제 멀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안 될까? 라고 난감해하며 말하자 갑자기 도끼 어린 눈을 치켜뜨더니만 서럽게 펑펑 눈물을 쏟으니 이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진짜 지질이 궁상 맞아서 못 해먹겠네. 내가 옷이랑 신발 좀 사봤자 얼마나 들겠어. 고작 그거 하나 못 해주면서 나랑 결혼을 한 해 만에 그 소리를 한 거야? 하, 웃기지 마. 여태껏 가난 때문에 없이 살아본 걸로 난 끝이야. 내가 미쳤다고 결혼까지 없는 남자랑 해서 찌질하게 살겠어? 내 인생에 더 이상 가난은 없어. 나랑 결혼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막연하게 서울 가서 돈 번다 하지 말고 당장 큰 돈을 벌어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벌지 못하면 감히 날 넘보지 말고 이제 서로가 편해지게 끝내자. 우리 같이 모은 통장 돈들, 내가 모은 돈은 다 내놔. 그리고 혼자 서울을 가든 이 시골 바닥에 처박혀서 살든 알아서 해. 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니까 이렇게 궁상맞게 더는 안 살 거니까. 선아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난 너밖에 없는데. 선아야. 여태껏 단 한 번도 이렇게 모진 말을 한 적이 없는 친구인데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너무 아픈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뭔가 이대로 대화를 끝내면 이 관계 자체도 끝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붙잡으며 말했죠. 그래, 없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당장은 네 말대로 더 궁상맞을 수 있어. 그치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 열심히 살다 보면 볕들 날 있지 않을까? 처음부터 부유한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당장 일반 서민들 사는 거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목표 잡고 여기까지 잘 왔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데?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겠어? 내 미래가 곧 너인데 내가 더 벌고 노력할 테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옆에 있어줘. 나는 이제 너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어. 저는 최대한 좋은 말로 제 마음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아는 야속하게도 냉정하게 절 치며 제 마음을 거절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진심인지 모르고 그저 심술이 나서 이 상황이 싫어서 제게 투정을 부린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야기지하고 기다렸지만 선아는 그 이후부터는 저와 만나지도 않으려 했고 제가 찾아가도 지긋지긋하다며 그만 좀 쫓아오라며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저는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이 사람을 놓칠까봐 하루가 다르게 초조해지고 제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과 다르게 선아는 점점 화사해졌습니다. 저와 만날 때와는 다르게 언젠가부터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아름답게 꾸미고 다녔는데 설마 정말 나를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니겠지 싶어 불안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환경이 싫고 조건이 싫다던 선아는 저를 문 앞에서 불러내더니 제게 이별을 고했고 2번 다시 이런 일로 만나지 말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더라고요. 나는 널 보고 있으면 서로의 가난이 옮겨 붙는 것 같아서 더 궁상맞아 싫어져. 나는 행복해지고 싶고 여유있게 잘 살고 싶고 너와 함께하는 손만 잡고 공원을 걷는 일보다 화려한 곳에 나를 데려가 줄 사람을 원해. 너는 나한테 그렇게 못해줘.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그렇게 냉정하게 내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는데 아무리 잡고 매달려도 잡히지 않았고 결국 저를 떠나갔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며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던 터라 제가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더는 그 동네에서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2사람의 추억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는 그곳에서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언제 떠난 건지 그 친구도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외딴 곳을 찾아 떠났고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 잠적을 한 채 살았어요. 가족들도 지인들도 그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말이지요. 제 스스로가 저를 울타리 안에 가두고 살아서 그런지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황하며 살아갔죠. 저 혼자 몸뚱이라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크게 상심하며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 시간은 꽤 길었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다가와서 사랑을 시작한다고 해도 저는 제 사랑을 온전하게 주지도 못했죠. 그 친구만큼 맘 가는 사람이 없기도 했고 이 사람을 사랑해봤자 언젠가는 또 내 조건을 보고 떠나겠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 진심을 다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누굴 만나도 의미가 없고 또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는 생각에 더는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외롭고 쓸쓸했죠. 동창들도 만나고 싶었고 다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가둬두고 오래 살다 보니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버렸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더 못 만난다는 게 친구인데 저는 진작부터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적한 상태로 살아버렸으니 더 만날 수 없는 게 현실이었죠. 문득 이런 제 모습이 한없이 처량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첫사랑이 뭐라고 그 친구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건가 싶었지만 사랑에 대한 아픔이 제게는 참으로 컸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내뱉었던 말처럼 저는 열심히 일해도 푼돈이나 모으며 절약하고 궁상맞게 살았고 젊은 시절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던 저는 휴가를 고향집에 가서 보내기로 했어요. 이때 부모님은 모두 세상을 떠나셨고 그 집은 빈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형제들이 번갈아 가며 쉬러 가는 곳이라
제가 휴가 내내 있어도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었고 정말 오랜만에 가는 고향집은 감회가 새로웠죠. 그렇게 배고팠고 가난이 싫어서 꼭 떠나고 싶다던 고향집이 그리워 내 발로 다시 가는 게 웃기고 슬펐지요. 여기도 결국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여기서 가족들과 행복했던 순간도 있는데 싶었습니다. 고향집에 다시 오니 감회가 새로웠지만 앞으로 4일간의 휴가 내내 사람의 온기도 없는 이곳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 여러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가슴속에 묻어두고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다시 떠올랐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늘 외로움에 묻혀 살던 저였지만 고향집에 오니 그 감정이 더욱 커지더라고요. 첫째 날 여러 생각을 하고 고향집과 근처를 둘러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꽤 울적하게 말이죠. 그래서 이튿날부터는 그렇게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나름 휴가를 온 건데 휴가 내내 울적하게 있다가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날은 집도 치우고 밥도 챙겨 먹은 후 오랜만에 낮잠을 청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 잠이 솔솔 오잖아요. 낮잠을 한참 자고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똑똑 두드리는 기척이 나며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절대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순간 당황하며 급히 나갔는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예전 예뻤던 얼굴도 세월의 흐름은 못 이긴 듯 나이 든 모습이 보였지만 제 기억 속에 그녀가 맞았습니다. 선아야, 선아 맞지? 너 어떻게 여기에 왔어? 아직 고향 안 떠나고 살고 있었던 거야? 제가 그토록 사랑했고 그리워하던 첫사랑이 눈앞에 있었는데 정말 보자마자 만감이 교차했지만 마냥 반가울 수 없었던 것은 제가 그동안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 모두 다 선아의 탓이었기에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말은 그립다고 표현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 미운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함께 미래를 그려놓고 본인도 좋다고 해놓고 갑자기 변심을 해서 하루아침에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친구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죠. 많은 감정이 교차하며 멍하니 있는 제게 그 친구가 먼저 놀라며 두어 걸음 뒷걸음질을 치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여태 잠적해서 살다가 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야? 집 안 팔았고 너희 식구들 드나드는 거 봐서 언젠가 너도 올 줄은 알고 있었어. 내가 너를 그때 참 많이도 찾았었는데 너와 연락이 안 닿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나이 들고서 너와 다시 재회하게 될 줄이야. 너 말이 되게 이상하다, 선아야. 내가 잠적한 이후로 연락을 해도 닿지를 않아서 정말 힘들었다고? 너무 모순적인 거 아니야? 네가 먼저 나를 버리고 떠나놓고 내가 갑작스레 잠적해서 우리 약속을 깨버린 것처럼 말을 하잖아. 간만에 만나서도 예나 지금이나 말이 거북하다 정말. 저는 그 친구에게 다시는 놀아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해줬어요. 휴가를 보내러 온 거고 내일 모레 떠날 거라고 말이죠. 저는 그 친구와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꽤 불편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는 어이없게도 마냥 제가 반가운 듯 보여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본인 뜻대로 분명 돈 잘 버는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생각지도 못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 그때 너랑 헤어지고 우리 이모 소개로 만난 띠동갑 연상 남편이랑 결혼했다가 이혼했어. 그때는 돈 많아서 여유 있게 사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돈 많은 남자와 돈만 보고 결혼하니까 돈이 다가 아님을 알겠더라. 라고 긴 한숨을 쉬는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본인도 머리가 너무 복잡해 쉬고 싶어서 왔는데 저희 집에 사람이 있기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온 거라고 했죠. 함께 얘기하다 보니 이 상황이 참 웃기더라고요. 한때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고향이 싫어서 떠나자며 손을 꼭 부여잡았던 저희 두 사람이 헤어져서 각자 인생 살다 너무 힘드니 고향을 제 발로 찾아온 이 상황이 전혀 멋있지 않았습니다. 기왕 이렇게 재회한 거 가볍게 한잔하며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모든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음식점에 도착했는데 선아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듯 후회하며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나 지금이나 고집만 세지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래서 믿었던 언니한테 위자료도 몽땅 날리고 요 모양 요 꼴로 고향에 돌아와서 살고 있지. 만약 그때 내가 너랑 문제없이 결혼만 했어도 가난은 했겠지만 내 인생 이렇게 안 꼬였을 텐데 후회가 되더라.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생각이 더 많았어. 나는 그래. 나는
너가 늘 생각났고 그리웠거든. 근데 염치가 없으니까 너 앞에 나타나지도 못했고 또 네가 잠적을 해버려서 어디에서 뭐라고 사는 건지도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더라. 너같이 좋은 사람 두고 돈 쫓아서 떠나버린 죗값을 내가 이제야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냥 고향에 돌아온 후 너를 기다린 건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온 내 인생을 보여주며 사과하려고 했었어. 그게 널 버린 대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심 어린 친구의 속마음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지만 젊은 날 선아의 냉정한 모습이 떠오르고 여태 선아 때문에 여자에 대여 결혼은커녕 제대로 만날 수도 없었던 지난 내 불행한 인생을 돌이켜보며 참으로 깨소금을 뿌린 듯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잔을 들이키며 같이 말해주었어요. 이해고 뭐고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의미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냐고. 너랑 나랑 연이 딱 거기까지였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 너도 더는 그때 일로 마음 쓰지 말고 지금 네 인생을 잘 살길 바란다. 이혼이 요즘 세상의 흠도 아니고 너는 현명하고 고우니까 이 상황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 고마워.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편하다. 넌 역시 마음도 넓고 그릇이 커. 근데 너 왜 여태껏 결혼은 안 한 거야? 라고 궁금한 듯 물었지만 저는 결코 그녀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버림받은 선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못했다는 소리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속마음을 감추며 다시 인연이 된 거 앞으로는 연락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들어보니 친구는 저보다 하루를 더 있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휴가 기간 동안 함께 밥도 먹고 재미있는 휴가를 보내다 가자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또 술도 한잔하고 옛날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